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네덜란드 학교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네덜란드에서 살면서 만나고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대학이나 대학원 또는 교환학생을 준비하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덜란드 지도를 조금 그린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 지도가 아니고는 처음 그려보는데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일단 대충 그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도시를 이제 찍어볼게요. 이쪽이 우리한테 제일 잘 알려진 수도 암스테르담이고, 조금 남쪽으로 내려와서 헤이그, 조금 더 내려와서 로테르담, 그리고 조금 또 남쪽으로 오면 브레다라는 곳이 있고, 또 남쪽으로 내려올게요. 박지성 선수 때문에 알려진 아인트호벤이 있고요. 또 이 꼭지점 근처에는 마스트리흐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가볼까요? 이쪽에는 크로닝언이라는 곳이 있고요. 조금만 옆으로 가면 리우와르덴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중심부에는 아르햄이라는 곳과 네이메이헨이라는 곳이 있고요. 딱 중심이네요. 이쪽에 유트레흐트가 있습니다. 빠진 도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 독일 국경 근처에 엔스헤데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브레다와 아인트호벤 사이에 티우브르흐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도시를 찍어봤어요. 한국 학생들이 네덜란드로 경제 또는 경영 공부를 하러 유학을 많이 오고, 또 예술 분야, 음악이라든지 미술 디자인 쪽으로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인문 사회과학도 종종 있으십니다. 경제 경영 유학을 제일 많이 오시는 곳은 이 암스테르담하고 로테르담이었어요. 그리고 음악으로 유학을 많이 오시는 곳도 암스테르담이었고요. 미술로는 암스, 헤이그, 아인트호벤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많이 알려진 곳이기도 하고 또 유명한 곳이니까 많이 찾아오시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영상을 준비하는 이유는 사실 네덜란드에 우리한테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대학교들이 있고 더 많은 학과가 있어요. 우리한테 알려진 곳만 유명하고 좋은 커리큘럼이 있는 건 아니고, 왜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유학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유학을 준비하면 이 유학원이 파트너십으로 맺고 있는 학교들을 좀 연계시켜주는, 그리고 또 홍보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학원에서 당연히 연계해주는 학교도 좋겠지만, 직접 우리가 구글로 검색을 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과를 찾고 학교를 찾고, 또 제일 중요한 커리큘럼, 나한테 맞는 커리큘럼을 찾아서 유학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조금 더 알고 있는 선에서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경제 경영부터 다시 시작해 볼게요.
유학을 많이 오시는 암스테르담 유니버시티하고 또 로테르담 경영대학원 뭐 대학교 유명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일반적인 모든 대학교들이 경제 경영학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덜란드도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내가 암스테르담 유니버시티나 로테르담 유니버시티에 있는 경제 경영학과를 뭐 떨어졌어 아니면 못 갔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다른 도시의 대학교에도 경제 경영학과가 있으니까 찾아보시고 지원하시면 돼요. 오히려 본인한테 더 맞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음악 예술 쪽을 볼까요? 암스테르담에 있는 콘서바토리움으로 유학을 많이 오시는데 사실 콘서바토리움은 헤이그에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한은 로테르담하고 RM 쪽에도 음악대학교가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글만 잘 검색하면 다양한 학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직접 서치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미술은 암스테르담하고 이제 헤이그 왕립 미술 학교로 유학을 많이 오시고 또 아인토벤 디자인 학교로 유학을 많이 오시는데 좀 만나본 케이스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네덜란드에 Applied Science라는 학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거를 이제 전문대라고 이렇게 약간 번역을 하던데 우리나라 기준의 전문대로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오차가 있고 말 그대로 학문 플러스 사회에서 직접 쓸 수 있는 기술을 함께 배우는 학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간혹 여기 가면은 우리나라 전문대급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유니버시티는 진짜 오직 학문만 배워요. 학문. 그리고 Applied Science는 학문 플러스 기술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이고 네덜란드는 한국에 비해서 뭐 학교 네임밸류라든지 학벌 막 그렇게 따지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단지 그것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이거는 아예 그냥 고민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덜란드에서. 제가 왜 이 말을 꺼냈냐면 미술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는 친구는 이 The Hague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라는 곳에서 UI UX 디자인 전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술로 뭐 암스나 헤이그 왕립 아니면 아인토벤 디자인 학교를 굳이 안 가도 이렇게 개별적인 각 도시의 어플라이 사이언스 학교가 갖고 있는 학과 커리큘럼을 살펴보시고 지원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지어졌네요. 인문 사회과학 쪽은 유명한 곳이 제가 지도에는 표시를 못했는데 암스와 헤이그 사이에 요 사이에 레이든이라는 곳이 있어요. 레이덴이 네덜란드에서 유일하게 한국 학과를 갖고 있는 곳이고 또 제가 알기로는 네덜란드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예요. 그래서 인문사회과학으로 좀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트레흐트 유니버시티도 그렇고요. 사실 인문사회과학이라고 하면 뭐 어문학과도 있고 역사학과도 있고 뭐 사회학과 등등이 있겠죠. 이런 기본적인 학과들은 사실 한국처럼 모든 도시의 모든 대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따라서 제가 지금 언급한 라이덴 유니버시티 또는 유트레흐트 유니버시티 외에도 대학교별로 보통 다 갖고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 학교의 홈페이지 가서 어떤 학과가 있는지 학과를 보고 그 학과를 선택하셨다면 커리큘럼을 본 다음에
내가 1년 또는 4년 동안 배울 수 있는, 내가 정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공부일까, 학문일까 직접 판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학과 말고 또 네덜란드에 호텔 또는 뭐 투어리즘, 호스피탈리티, 뭐 이벤트 매니지먼트 이쪽으로도 유명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어디냐면 여기 흐로닝은 옆에 있는 리우와르덴 있잖아요. 여기에 스탠덴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스탠덴 유니버시티가 호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로 유명하고, 잠깐 여기다 쓸게요. 스탠덴. 그리고 이 브레다에도 호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로 유명한 학교가 있습니다. 또 헤이그에는 헤이그 호텔 스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리우와르덴, 헤이그, 브레다가 호텔, 그리고 뭐 호스피탈리티, 이벤트 매니지먼트, 투어리즘 쪽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리우와르덴에 있는 스탠덴 유니버시티를 여기다 적었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 스탠덴 유니버시티는 이제 학교 개별적으로 프리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 프리 과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원이나 대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는데 이제 영어 점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5.5를 맞아야 돼요, 최소. 근데 현재 내가 스탠덴 유니버시티에 지원을 할 때 5.0이라는 점수를 갖고 있어요. 그럼 보통 이 정도는 학교에서 일단 합격을 주고 3개월 정도 프리 과정에서 영어 수업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프리 과정을 스탠덴 유니버시티는 학교 개별적으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프리 과정을 이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ISC라는 곳이 있어요, 네덜란드에. 그래서 이 ISC랑 협약을 맺은 학교들, 예를 들어서 뭐 흐로닝언이라든지 등등등. 너가 만약에 흐로닝언과 같이 등등등 우리가 협약을 맺은 학교로 입학을 하고 싶은데 오직 문제가 영어다, IELTS라는 영어 점수다, 그러면 우리 ISC의 프리 과정에 입학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영어 공부를 한 다음에 IELTS 시험을 보고 흐로닝언에 입학하게 해줄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굉장히 좀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영어 때문에 고민인데 영어 공부할 수 있대. 그런데 학비가 만만치 않게 비싸요. 제가 알기로는 뭐 1,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이 1,000만 원 근처에 뭐 8, 900, 6개월 정도를 6개월 동안. 제 개인 생각입니다. 한 달에 IELTS를 한국에서 2번 시험을 본다고 치면 시험비로 약 50만 원이 들잖아요. 한 번에 25만 원이니까. 그리고 그럼 6개월 동안 보면 3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IELTS 시험으로. 6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한국에서 IELTS 공부한 다음에 시험을 볼 거냐, 300만 원을 들이고. 아니면 네덜란드에 미리 가서 6개월 동안 약 1,000만 원을 들이고 IELTS 공부를 할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사실 한국에서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영어를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는지 약간 사교육이 발달한 곳이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영어 공부 시험 준비는 한국에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저는 영어가 진짜 좀 현지에 가서 느는 스타일일 것 같아서 현지에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가셔야죠. 제가 그러면 이 학교, 이 도시별로 언급을 해볼게요. 이 리우와르덴에 있는 학교는
제가 스탠덴 유니버시티라고 했죠. 여기는 다른 또 학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가서 그 학과의 커리큘럼을 보시고 나한테 맞는지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언급한 건 호스피탈리티나 뭐 투어리즘 이쪽으로 좀 유명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크로닝언은 크로닝언 유니버시티가 있고요. 또 크로닝언 유니버시티 어플라이드 사이언스가 있습니다. 엔스헤데에는 섹시온이라는 어플라이드 사이언스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이쪽으로 교환학생도 많이 오시고 또 뭐 경제 경영 공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아르햄과 네이메이헨 이쪽에는 라드바운드라는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제가 이 학교를 진짜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이 학교에 있는 학과랑 막 커리큘럼을 제가 꼼꼼히 본 적이 있었어요. 대학원 준비할 때. 근데 이 학교에 크리에이티비티 스터디였나? 그런 학과가 있었는데 되게 매력적이었거든요. 기억에 남았고 여전히 좀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이 학교로도 교환학생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다음에 유트레흐트에는 유트레흐트 유니버시티가 있고 유트레흐트 유니버시티 오브 어플라이드 사이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암스테르담은 암스테르담 유니버시티가 있고요. 암스테르담 유니버시티가 있고 또 VU 암스테르담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VU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라고 말해요. 두 개가 달라요. 그리고 또 암스테르담 어플라이드 사이언스 학교도 있습니다. 레이덴에는 레이덴 유니버시티가 있고요. 헤이그에는 헤이그 유니버시티 어플라이드 사이언스가 있고 또 로얄 아카데미라고 해서 왕립 미술 학교가 있습니다. 또 헤이그에는 이 라이덴 유니버시티에 캠퍼스가 있어요. 부속 캠퍼스. 로테르담에는 로테르담 유니버시티가 있고 로테르담 유니버시티 오브 어플라이드 사이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지울게요. 브레다에는 브레다 유니버시티 오브 어플라이드 사이언스가 있고요. 그리고 틸부르크에는 틸부르크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이쪽으로 대학원 오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인토벤에는 아인토벤 공과대학교가 있고 아인토벤 디자인 대학교가 있고요. 또 마스트리흐트에는 마스트리흐트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헤이그에서 1년 반, 암스테르담에서 한 3, 4개월 정도 거주했는데 다시 이사를 갈 수 있다면 저는 마스트리흐트로 가고 싶어요. 이쪽 분위기가 좀 마음에 들었어요. 평온하고 마스트리흐트 유니버시티도 친구 덕분에 학교 내부 구경하고 그때 경영학과 교수님이었나?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뭐 그 교수님도 괜찮았고 그래서 괜히 이 학교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여기 유트레흐트 이쪽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요즘에 나이엔 로드 이렇게 쓰는 거였나? 로드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이 학교는 조금 특별하게 이제 네덜란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만든 학교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학과는 대학교 경영학과, 경제학과랑 또 MBA, 또 그냥 경영 마스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학과가 한 3, 4개밖에 없는데 포커스한 곳이 경제 경영 쪽이에요. 이 학교가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 대기업들이 이제 투자해서 만든 학교고 그래서 학비가 되게 많이 비쌉니다. 두 번째는 경제 경영 하면 뭐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유명해서 그쪽으로 유학을 많이 오시잖아요. 한국 분들이 네덜란드에서 만난 더치들과 이야기 나눴었을 때
경제 경영하면 다들 나인로드가 최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말하면서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나인로드가 경제 경영으로는 진짜 최고지. 그런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은 어플라이 하는 거 오케이인데, 만약에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면 학비가 여기가 너무 비싸니까 어플라이 하는 거 비추. 굳이 여기 안 가도 다른 경제경영학과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점을 그냥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다 지우고 마지막으로 네덜란드 학교 지원할 때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되게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뭐 다른 유럽 국가들도 비슷해요. 일단 이력서 그리고 커버레터, 한국어로 굳이 따지면 그냥 이력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뭐 이름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직장 경험이라든지 갖고 있는 뭐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쓰는 거고, 커버레터는 이제 자소서라고 볼 수 있어요. 동기, 왜 지원했는지, 개인적으로 자기한테 포커스된 서류는 CV랑 커버레터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영어 점수죠. IELTS. 보통 IELTS나 뭐 토플을 받는 곳도 있는데 네덜란드는 대부분 이제 IELTS를 많이들 준비해서 가요. 보통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대학교는 전반적으로 5.5에서 뭐 6.5 사이를 받으셔야지 무난하게 지원하실 수 있고, 대학원은 6.0에서 7.0 정도 받으셔야지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이제 선택의 폭이 많아지시는 거예요. 이 1, 2, 3이 진짜 가장 기본적인 서류고요. 이 외에도 회사를 다니다가 학교를 지원했다. 그런 경우 추천서를 요구하는 곳도 있어요. 물론 직장 생활을 안 했어도 추천서를 요구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추천서는 뭐 대학 교수님한테 받거나 아니면 뭐 직장 상사한테 받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서 추천서를 한 통이나 두 통 이렇게 요구하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학교마다 좀 다릅니다. 요구하는 학교의 학과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경제학과, 경영학과에서 GMAT을 요구하는 학교가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안 요구하는 곳도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나이언로드 유니버시티가 진짜 경제경영으로 특화된 학교잖아요. 근데 그 학교는 GMAT을 요구하지 않아요. GMAT 대신 본인들이 직접 만든 어떤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이제 치면 돼요. 어쨌든 경제경영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대학원생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예요. GMAT을 보통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경제경영 대학원 가는 사람들은. 미국은 GMAT을 보통 다 요구할 거예요. 근데 네덜란드는 GMAT을 학교별로 요구하는 데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요. 1, 2, 3번 CV, 커버레터, 그리고 IELTS 영어 점수는 꼭 기본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환학생이든 뭐 대학교 유학이든 대학원 유학이든 일단은 IELTS, 즉 영어 점수가 필요하니까 기본적으로 영어 점수를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학교를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제 대학교와 대학원을 지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CV와 커버레터는 거의 필수적인 서류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어떤 학교를 갈지 선택할 때 아예 네덜란드에 대해서 모르니까 유학원 가서 상담받는 거 오케이.
많이 정보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사실 그들도 모르는 정보가 많을 거예요. 네덜란드 유학이 그렇게 완전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 인기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 슬슬 올라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사실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추천하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구글을 검색하는 거예요. 해서 네덜란드에 일단 어떤 도시가 있고 그 도시에 어떤 학교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교의 홈페이지에 가는 거죠. 학교 홈페이지에 다 방문해서 어떤 학과가 있는지 다 보는 거예요. 학과가 많겠죠. 그 중에서 커리큘럼을 본 다음에 나한테 맞는 학과를 선택하는 걸 추천드려요. 정말 추천드려요. 커리큘럼이 다 하거든요, 사실. 나한테 맞는 커리큘럼의 학과를 가야지 그냥 뭐 유학원에서 암스테르담이라는 도시 유명하고 거기에 있는 암스테르담 유니버시티 유명하니까 여기 가세요라고 했다 해서 굳이 거기를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커리큘럼 확인하고 학과 확인해서 그 다음에 어플라이 하는 거를 정말 추천드려요. 왜냐? 진짜 중요해요. 네덜란드에선 한국만큼 학벌 따지지 않아요. 한국만큼 학벌 안 좋다고 해서 막 무시하고 그러는 거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하시는 걸 진짜 추천드리고요. 네덜란드 학교 졸업해서 취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덜란드어를 배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큰 장점이 되실 수가 있답니다. 네덜란드에 오래 살아도 네덜란드 말 못하는 사람들 은근 많거든요. 사실 저도 못해요. 저는 진짜 기본밖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배울 생각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네덜란드어 배우시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사실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모든 정보를 지금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뭐 더 제가 추가할 정보는 없지만 그래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제가 한번 제 선에서 열심히 댓글에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